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얼굴 대고 몸매 되고 경제까지 되는 미녀 개가수 신보라입니다. 오, 이런 거 애들 싫어해요. 나 싫어하면 어떡할 거야. 미안합니다 여러분. 전 써준 대로 읽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처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부터 떠오르세요? 첫사랑? 뭐 첫 입학? 이런 것들? 오늘의 한 컷은요, 이 처음과 아주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이 장면 무슨 영화인지 아시나요? 맞아요. 영화 러브레터입니다. 러브레터는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들어온 일본의 첫 영화라는 거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1998년 4월부터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1년 뒤인 1999년 정식으로 첫 개봉한 영화가 바로 오겐키 데스까? 러브레터인데요. 당시 서울에만 관람객 70만 명, 전국 14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큰 인기를 끈 영화였죠. 자, 오늘의 한 컷은요, 바로 영화 러브레터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정말 감명 깊게 봤었는데 왜 여주인공 따라가지고 커트머리를 할까 막 고민도 하고, 근데 여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못했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은 인터넷만 찾아봐도 일본의 대중가요나 영화, 뭐 드라마 같은 것들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일본의 영화가 처음으로 개봉한 게 1999년이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이 문화 개방하고 경제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하실 텐데, 문화 개방을 하면 나라와 나라 간에 뭐가 자꾸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무역이겠죠? 그러니까 경제랑 상관이 아주 깊죠. 그래서 오늘 배울 주제는 뭐다? 네, 무역으로 보는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입니다. 야, 오늘 초반부터 왜 이렇게 훈남 훈녀들이 나올까요? 눈 즐겁게 시리. 이 드라마도 뭔지 다들 아시죠? 지우이메의 둔탕아, 이 유행어를 낳았던 드라마 겨울연가입니다. 남자 주인공인 배용준 씨는요, 일본에서 욘사마라는 별칭까지 얻으면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문화를 개방한 이래 아마 큰 인기를 얻은 건 겨울연가가 아닐까 싶어요. 이 때문에 한류라는 말도 생겼으니까요. 문화가 개방되면 그 나라의 음악과 영화, 드라마가 두 나라에서 수입되고 수출되는데요. 당시 일본에서는 겨울연가 DVD와 OST가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촬영지를 보기 위해 수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찾았고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커피 마니아가 조선의 왕이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이분이 누구냐? 조선 26대 왕이자 대한제국 제1대 황제인 고종입니다. 고종은 명성황 후 시해 사건이 있은 뒤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커피를 맛봤다는 고종. 씁쓸하면서 어딘가 달짝지근한 이 커피의 맛에 반한 고종은 그때부터 식후에 꼭 커피를 마셨다고 하네요. 커피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때는 정확하진 않지만 19세기 후반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건 1882년 이모군란 이후 미국과 영국의 외교 사절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커피를 보급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커피 역사의 시작이자 커피 무역의 시작인 것이죠. 왜냐면 우리나라 땅에서는 커피 열매가 안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 수입을 한 거죠.
무역은요, 이처럼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필요한 물품이나 재원을 거래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 무역으로 인해 나라가 크게 성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나라가 크게 망하기도 하는 등 한 나라의 역사를 크게 바꾸기도 한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이웃나라 중국 있잖아요. 중국이 옛날에는 영국하고 무역을 많이 했어요. 영국은 모직물 그리고 향료를, 중국은 비단과 도자기 그리고 차를 수출했는데요. 영국에서 귀족들이 중국의 차와 비단을 너무 많이 원하자 영국 입장에서는 적자가 난 거예요.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영국이 생각해낸 방법이 아편을 몰래 중국에 파는 거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아편을 불법으로 정하고 수입을 막았대요. 그래서 영국이 바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게 바로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는 아편 전쟁입니다. 처음에는 이 무역 때문에 이런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 참, 이 알고 보면 경제랑 역사도 연관이 깊어요. 그죠? 이걸 다 알고 있는 난 너무 좋아. 열심히 공부했어.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성장을 해온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인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WTO 가입한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이내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을 하면 세계의 좋은 품질과 기술과 경쟁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남들보다 못하면 상대방이 거래를 하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뒤처지지 않도록 열심히 좋은 상품을 만들고 기술을 발전시켜 온 거죠. 자, 좋은 예가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스마트폰은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툴 정도라고 합니다. 세계인이 인정하는 스마트폰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 어때요? 멋지죠? 요즘 신문이나 뉴스에 심심찮게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FTA인데요.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말 그대로 나라 간의 무역을 할 때 관세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자유롭게 거래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FTA를 놓고 반대의 목소리도 많아요. 8년 전 한미 FTA 체결 문제로 국내 영화인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었는데요. 외국의 영화가 제한 없이 들어오면 우리 국산 영화가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런데 말이죠. 이 FTA 체결된 이후에 다행히 나쁜 결과를 가져온 건 아닙니다. 칸 국제영화제 같은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우리나라의 영화가 큰 인기를 끌고 주연상까지 받았잖아요. 맞아요.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걱정과 우려를 되려 성장하는 기회로 삼은 거죠. 이처럼 FTA를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살아날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잘 아셨죠? 그런데 오늘날 자유무역협정에 해당되는 거래 상품이 물건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교육, 지적재산권 등 아주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 제주도에 국제학교 들어왔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경우죠. 그리고 이걸 아주 잘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오빤 강남스타일, 바로 싸이입니다.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춤은 미국에 있는 샘도, 베트남에 있는 펑도, 프랑스에 있는 몽주어도 알고 있는 춤인데요. 이 싸이 오빠의 강남스타일은 미국 유튜브를 통해 알려졌어요. 무려 24억 건 이상이라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유튜브 사이트에 좋아요, 엄지척, 추천수 최고 기록 분야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기네스 월드 레코드가 인정했습니다. 와, 여러분 박수! 처음에 유튜브가 나왔을 때는요, 사람들은 부정적이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미국 문화가 아주 깊게 우리 삶에 침투할 거라 생각했던 건데요. 하지만 싸이가 그 생각을 보기 좋게 뒤집은 예가 된 거죠.
자, 이처럼 자유무역 협정을 잘 이용만 하면 우리나라를 알리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무역을 통해 세계와 경쟁을 해야 하니까 나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역은 세계화랑 연관이 깊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어느 날 중국어를 잘하게 됐어요. 그럼 내 장점이 생긴 거잖아요. 이 장점인 중국어 실력을 키워서 중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가고 거기서 취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럼 나는 한국을 대표하는 인재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세계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세계화 시장에서 우리는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 세계는 둥그니까. 여러분 자꾸 걸어나가면 다 만나요, 여러분. 다 만날 수 있어. 이 세상은 나 혼자 살 수 없듯이 우리 모두 함께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계와 나를 연결시키는 가장 기본은 출발점은 바로 무역. 이 무역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벌써 9번째 정리도 끝이 났어요. 여러분, 다음엔 또 어떤 한 컷으로 우리 경제 이야기를 풀 수 있을지 여러분 기대하고 있어요? 나 여러분들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요. 기대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